동창회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남자의 아내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더 충격적인 건 그 정장 남성의 아내까지 억지로 따라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차버리고 떠난 전처였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누구길래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전처와 그 새 남편이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재벌 2세?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따로 있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울면서 매달릴까요? 아니면 복수를 계획할까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전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참 잘했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곧이어 나타난 한 사람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거든요. 그 순간 전처는 말 그대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이혼남이 어떻게 이런 완벽한 역전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소름 돋는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신당한 사람들의 숨겨진 복수 스토리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장민우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의지할 부모도 도움을 청할 형제도 없었습니다. 너는 혼자야.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해.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우는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교에 합격했고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서지은을 처음 본 것도 그때였습니다. 예쁘고 밝은 성격의 지은은 고단한 회사 생활에 지친 민우에게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지은이 따뜻하게 건네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1년 정도 이런 일상이 계속되다가 민우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저와 영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지은의 대답은 의외로 시원했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아 출신인 민우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들 좀 봐요. 매일 반복되는 지은의 불만에 민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충분한데 집에서까지 이런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민우는 회사 일이 끝나고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도 하고 번역일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지은의 쇼핑과 외식비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도 가던데 우리는 왜 안 가요? 친구 남편은 승진해서 차도 바꿨대요. 당신은 언제? 민우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은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때문에 민우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된 민우. 퇴직금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창업을 해보자. 민우는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민우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경기는 점점 나빠졌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매출은 늘지 않았고 대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 민우를 보는 지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만나요? 민우가 물으면 지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에만 있으란 말이에요. 당신처럼 우울하게?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 있으니 아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외출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잤어? 친구 집에서요. 너무 늦어서 그냥 잤어요. 지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민호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민호의 순진한 생각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직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또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민호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가는데 연락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된 민호는 지은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은이 거기 있나요? 친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은이요? 아니요, 저희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분명 친구 집에 있다고 했는데 정작 그 친구는 지은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호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요. 친구 집에서 푹 잤어요. 지은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고 입고 온 옷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옷이 바뀌었네. 아, 친구 옷 빌려 입었어요. 제 옷에 음식이 묻어서. 변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민호는 사업상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어 일찍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도 사서 들어가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지은은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나갔어요.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주무세요. 민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쪽지조차 남기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문득 지은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끼리는 서로의 위치 공유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지은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집 근처 모텔 앞에 찍혀 있었습니다. 뭐지?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다고 했는데 왜 모텔에? 혹시 핸드폰을 떨어뜨린 건 아닐까? 아니면 위치 서비스에 오류가 생긴 걸까? 민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민호는 차를 몰고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겼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모텔 앞에 도착한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이 타고 다니는 차였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의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꿈이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또 비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모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방금 여자분이 남자분과 함께 들어오신 걸 보셨나요? 사장은 민호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 그게 20-30분 전에 젊은 남녀가 함께 들어오긴 했는데요. 민호는 지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인가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몇 호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모텔을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모텔 출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미안. 급하게 잡아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모르는 남자와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은을 차까지 배웅해주고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민호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니. 지은의 차가 사라진 후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지은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화장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일찍 들어왔네. 지은의 태어난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뭐 했어?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장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모텔에서 남자랑 뭐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를 미행했어요. 미행? 내가 내 아내 찾는 게 미행이야? 어쨌든 당신이 날 의심하고 쫓아다닌 건 사실이잖아요. 지은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민호를 탓했습니다. 그래, 나쁜 건 나야. 근데 그 남자는 누구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째야?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화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하자. 조용하지만 단호한 민호의 목소리에 지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야?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게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이혼하자는 게 갑자기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호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협의 이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걸 지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빚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혼 서류의 사인을 한순간 민호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사랑도. 오직 빚만 가득했습니다. 은행 잔고 마이너스 8천만 원. 신용카드 빚 3천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 2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의 빚더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민호는 고시원 3평짜리 방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옆방에서는 누군가 크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우울해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빚은 매달 이자가 붙고 있었거든요. 죽을 수는 없지. 살아야 해. 민호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에 가까운 전직 사업가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력서가 너무 화려하신데요. 저희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더 적합한 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10번, 20번 거절당했습니다. 민호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배달과 대리운전. 그것만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 일을 시작한 날을 민호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다. 중고로 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고 시끄러웠지만 민호에게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첫 배달지는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민호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10층을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아저씨, 뭐 이렇게 늦어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15층에서 기다리던 고객의 첫 마디였습니다. 사과하며 음식을 전달했지만 받은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첫날 12시간 일하고 번 돈은 8만 원이었습니다. 기름값과 식비를 빼면 실제로는 5만 원 남짓. 하루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계산해보니 빚을 다 갚으려면 최소 6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더 빨리 갚아야 해. 민호는 배달일이 끝나면 바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에 2시간 자고 다시 배달을 나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어깨는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은 붓고 다리는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피곤하면 커피 마시고. 그게 뭐 어렵다고. 민호는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 배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바람이 헬멧 사이로 파고들어 뺨을 때렸습니다. 좀 더 빨리 올 수 없어요? 음식이 차갑다고요. 고객들의 불만은 추위와 상관없이 계속됐습니다. 민호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왔습니다.
우비를 입어도 속옷까지 젖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배달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음식은 멀쩡해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리운전은 더 힘들었습니다. 취한 고객들의 갑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야, 기사. 더 빨리 못 가?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뭐? 안전?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욕설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때로는 구토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청소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반드시 일어설 거야. 석 달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2시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6시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빚 3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드디어 민우는 카드사에서 완납 확인서를 받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그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1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 대출 8천만 원 중 절반을 갚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치킨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해내고 있어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 중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과로와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의사의 경고였습니다.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대리운전 콜을 받고 간 곳은 강남의 한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고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누군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선배?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전 직장 후배였던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여기서 뭐해? 저 여기서 일해요. 그런데 선배는 왜 여기 계세요? 민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후배였던 사람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 옷을 입고 있다니. 아, 나는 대리운전 일을 좀. 서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선배 혹시 뭔 일 있으신 건가요?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사업 실패, 빚더미까지.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배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와보세요. 왜? 제가 작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든요. 선배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 순간 민호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터널 끝에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네, 정말요. 서윤의 미소가 그날 밤 민호에게는 천사의 미소로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년 넘게 입어온 배달옷 대신 정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옷걸이에 걸린 정장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입었던 거지? 옷을 털고 다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시 회사원이 될 수 있을까? 1년 넘게 오토바이만 타던 손으로 컴퓨터를 칠 수 있을까? 지하철을 탄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 선이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반면 민우는 어깨가 구부정하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1년간의 막노동이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서윤이 일하는 건물 로비에서 민우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아, 한서윤 대표님 찾으시는 거죠? 대표님이요?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이 대표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작은 회사 직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깔끔한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 위에는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선배. 서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의 캐주얼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예요. 작지만 나름 괜찮게 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직원이 20명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젊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이에요. 서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모든 회사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망한 사업도 바로 그런 이유였으니까요. 선배의 경험이 필요해요.
실제로 사업을 해보신 분이니까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년 넘게 육체 노동만 하던 뇌가 굳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것도 복잡한 보고서를 읽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윤은 항상 격려해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다니. 어느 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서윤이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선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럴 리 없어요. 선배만큼 현실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윤의 따뜻한 말에 민호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고객들과 만날 때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도 사업 망해봤어요.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고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론만 아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진짜 경험자의 조언이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담당한 고객사의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서윤이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호도 행복했습니다. 일하면서 민호는 서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후배 시절에 조용하고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힘들어하면 언제나 옆에서 격려해줬습니다. 성과를 내면 누구보다 기뻐해줬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선배, 같이 가요. 서윤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걸었습니다. 핏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치 있었습니다. 서윤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선배, 많이 힘드셨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견딜만 했어.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민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왔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윤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 후 커피도 마셨습니다. 선배 덕분에 회사가 많이 커졌어요. 어느 날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선배가 오신 후로 매출이 2배가 됐어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도움이 됐다니. 그럼 월급 올려줘. 농담처럼 말했지만 서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올려드릴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저희 회사 공동대표가 되어주세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선배 없으면 이 회사 못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미래 계획, 그리고 서로의 상처까지.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 시작할 때 다들 미쳤다고 했거든요. 어린 여자가 뭘 안다고. 지금 보니까 다들 틀렸네. 선배 만난 게 행운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네, 선배. 너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배, 저와 함께 새 출발하지 않으실래요? 민호는 그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였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윤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일은 더욱 잘 풀렸고 회사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던진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서윤이 기뻐했습니다. 맞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고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야, 나 흥수야. 동창회 한번 나와봐. 고등학교 동창 흥수의 전화였습니다. 동창회? 갑자기 왜? 오랜만에 다들 보자는 거야. 너도 요즘 잘 지낸다면서?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서윤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보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혹시 지은이도 올까봐. 그럼 어때요? 우리가 더 행복한데. 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아. 가자. 그렇게 운명의 동창회가 결정되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민우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자기야, 정말 멋있어요. 서윤이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떨린다.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요? 서윤의 당당한 말에 민우도 어깨를 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동창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다들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민우야. 흥수가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데 이분은? 내 아내 서윤이야. 민우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흥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민우야, 정말 복 받았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서윤의 품격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요즘 뭐해? 작은 회사 다녀. 민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저렇게 예쁜 걸 보니 잘 사나 보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지은이었습니다. 예전과 변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날 밤 모텔에서 본 바로 그 남자. 최도연이었습니다. 지은이다. 동창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제 남편 최도연이에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와 지은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자기야, 저 사람이?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전처야. 그렇구나. 별로네. 서윤의 시원한 반응에 민우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테이블별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와 서윤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도연은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이쪽을 힐끗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옆자리 동창이 물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지 뭐. 민우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엔 다른 동창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서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회사요? 어떤 회사? IT 쪽 일이에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동창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스마트 솔루션 아니야?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거기 컨설팅 받았거든. 대박이야, 진짜. 그 동창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대표가 바로 너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네, 맞아요. 서윤이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헐, 대박이네. 요즘 가장 핫한 회사잖아. 매출이 얼마라고 했지? 100억? 아니야, 200억 넘는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편 테이블에서 도연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잠깐만. 설마.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한서윤 대표.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도연의 회사가 바로 스마트 솔루션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던 거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전처의 남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윤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온 것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서윤 앞에 서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90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호기업 최도연 부장입니다. 평소 저희 회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 당황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저희 회사 직원들이 대표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벌이가 걸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더니 서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완벽한 복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전처가 자신의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명의 동창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 참 잘했네.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우 부부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어? 부럽다 정말. 능력도 있고 예쁘기까지 하고. 동창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지은과 도연은 어색하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지은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정적이 깨진 것은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뭔 일이야? 도연이가 왜 저렇게 깎듯이? 스마트 솔루션이 그렇게 대단한 회사야? 민우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처의 새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서윤이 민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오히려 신기해. 민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스마트 솔루션의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서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런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도연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식사라도. 아,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자리로 돌아가요. 지은이 도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럼 대표님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민우야, 정말 대박이네. 흥수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어? 복 터진 거 아니야?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 회사도 컨설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명함 좀 주세요. 저희도 IT 쪽으로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윤은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명함을 달라는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은과 도연 주변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옆자리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은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물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저분을 알고 계셨어요? 회사에서 컨설팅 받고 있거든요. 도연이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때 한동창이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봐. 스마트 솔루션 진짜 대박이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올해 매출 300억 예상이라고 나와 있어. 300억?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직원도 100명 넘는데 기업 가치 1000억 원 돌파했다고 하네. 정보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의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민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회사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거든요. 서윤은 항상 겸손하게 작은 회사라고만 했었는데 서윤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민우 씨가 정말 복 받으셨네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당황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반면 지은의 테이블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지은은 잔에 있던 와인을 한 모금에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의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은아, 예전에 민우랑 사귀었다며?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네.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헤어진 게 후회되겠네. 지금 보니까 민우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도연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렇게 성공한 남자와 사귀었다니. 게다가 그 남자의 현재 아내는 자신의 직장 상사나 다름없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 그만하자.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문 이사님이다. 누군가가 반가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문상철 이사였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문상철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바쁘실 텐데 와주셨네요. 후배들 얼굴 봐야지. 문상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지은의 테이블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도 문상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문상철이 천천히 지은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지은 씨. 문상철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상철 이사의 차가운 시선이 지은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문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팽팽하게 차 있었습니다. 지은은 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도연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상철은 도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뻔뻔하네. 문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님 무슨... 도연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문상철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최 부장님은 잠시 조용히 계세요. 문상철의 말에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 씨 여기 남편분과 함께 오셨군요. 문상철이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아세요? 본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순간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송 맺혔습니다. 이사님 제발. 지은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뭘 어쩌라고? 문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민우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대체 무슨 얘기를... 도연이 다시 끼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문상철이 돌아보며 쏘아봤습니다. 최 부장님 정말 모르시나요? 뭘 말씀이신지. 본인 아내가 나와 바람 피웠다는 걸 모르신다고요?
쾅.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의 물잔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됐어요. 문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모텔에서 심지어 내 사무실에서까지. 지은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내가 그만하라고? 문상철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털어놨을 때는 생각 안 했어요.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 아내에게까지 털어놨다니. 내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문상철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이에요. 지은이 간신히 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미친. 정말 미쳤구나.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건 뭐야? 놀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듯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상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장님, 더 가관인 건 이 여자가 당신한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뭐? 저한테 당신 회사 정보를 물어봤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승진 가능성은 어떤지.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사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날 수 있겠다고. 지은이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을 돈으로만 본 겁니다. 문상철의 말에 도연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은아. 도연이 지은의 턱을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어? 아니면 돈 때문이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라고. 저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생각했습니다. 아, 저것도 나한테 똑같이 했구나. 민호는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지은이 자신과 결혼한 것도 이혼한 것도 모든 게 계산이었구나. 서윤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할래.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하자.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도연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최 부장님. 문상철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월요일 출근하지 마세요. 예? 당신도 해고입니다.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결혼도 망가지고 직장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이사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해? 내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여자의 남편을 어떻게 회사에 둬요? 문상철의 말이 끝나자 도연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편도 직장도 체면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복수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완벽한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지은은 여전히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서서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상철 이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군,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뎠구나.
정말 대단해. 문상철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시련을 겪느냐보다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법이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윤 대표님이시군요. 문상철이 서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화찬이십니다. 서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민우군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 문상철이 따뜻하게 축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도연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연회장을 나간 후였습니다. 아마 평생 이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우는 도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사실 도연도 피해자였습니다. 지은에게 속은 것은 자신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서윤이 민우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정말? 네. 그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민우는 서윤의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전처와 관련된 사람인데도 배려하다니. 민우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부장님.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 네, 맞습니다. 민우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술 한잔 하시죠. 민우가 빈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도연이 그 잔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네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당해봤으니까 그 마음 압니다. 민우의 말에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지은 씨와? 네.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도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럼 저보다 먼저. 미안합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요. 민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도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도 돈도 자존심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건 다른 거였어요. 뭐가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민우가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도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지은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조건을 사랑했어요. 돈, 직장, 미래. 그런 것들 말이에요. 도연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달라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바닥까지 떨어져도 곁에 있어주는 거. 민우의 말에 도연의 눈에서 뭔가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최 부장님도 분명 만나실 거예요. 진짜 사랑을.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부장님은 착한 분이시잖아요. 민우가 격려했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남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위로였습니다. 그때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최 부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도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경험 많으신 분이 필요해서요. 서윤의 제안에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서윤의 이런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뭘? 지은 씨랑 헤어진 것. 민우가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지은이 없었으면 당신을 만날 수 없었잖아. 서윤이 민우의 팔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모든 아픔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서 민우는 오래간만에 진짜 평안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기야. 응. 고마워. 왜?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서윤이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배가 저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우와 서윤의 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도연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져볼까?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해 겨울 두 사람 사이에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네. 서윤이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만의 따뜻한 가족. 민호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해. 가장 힘들 때가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구나. 그때 아이가 작은 손으로 민호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그 손길에서 민호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끝났어. 이제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 보자.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추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가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